이 늙은이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불법 이민자 아니야? 여보세요? 나 지금 체포당하고 있어. 진정하세요. 폭력은 안 됩니다. 미국 LA공항 보안팀장은 73 할아버지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영어가 서툰 노인이 무슨 저항을 하겠냐며 비웃었죠. 하지만 보안팀장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수갑을 채운 그 노인의 과거 군번줄에 새겨진 그 이름이 미국 국방부 전산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요. 그리고 정확히 15분 뒤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몰려왔고 그 뒤로 공항 사장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2026년 1월 미국 LA 국제공항 73세 김태수는 수화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헐렁한 바지 차림이었죠. 보안팀장 마크 존슨이 다가왔습니다. 태수를 훑어보더니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무작위 검색입니다. 여기 서세요. 존슨은 가방을 거칠게 뒤졌습니다. 옷가지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여봉션아르소 할 줄 알아요? 조금 압니다. 태수의 서툰 영어에 존슨과 부하 데이비드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미국엔 왜 왔어요? 일자리 찾으려는 건 아니죠? 데이비드, 불법 이민자 같지 않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태수가 손녀 결혼식 참석차 왔다고 설명했지만 존슨은 왜 이렇게 남루하냐며 비웃었어요. 가방을 더 뒤지던 존슨의 손에 작은 상자가 걸렸습니다. 안에는 베트남전 참전 메달이 있었어요. 이게 뭐죠? 훔친 거예요? 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베트남전? 말도 안 돼요. 존슨은 메달을 장난감처럼 돌렸습니다. 태수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가짜 메달이 뭐가 중요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걸 가질 리가 없잖아요. 존슨은 메달을 어디서 샀느냐고 물었습니다. 미국에선 이런 게 불법이라며 협박했어요. 태수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죠. 존슨은 증명해보라며 메달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태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전화 한 통만 할 수 있을까요? 존슨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웃었습니다. 전화? 변호사라도 불러요? 좋아요, 해보세요. 어차피 소용없을 테니까. 존슨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데이비드도 키득거렸어요. 태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번호를 눌렀죠. 존슨은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태수는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존슨은 팔짱을 끼고 서서 지켜봤죠. 데이비드도 옆에서 빙긋거렸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어요. 아버지, 아들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우야, 나다. 지금 공항에서 좀 곤란한 일이 생겼구나. 무슨 일이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지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태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괜찮다. 다만 보안 요원들이 내 메달을 가짜라고 하는구나. 지금 수갑까지 채워진 상태야.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지우가 말했어요. 10분만 기다리세요.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우야, 괜찮겠니? 걱정 마세요. 곧 해결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존슨이 비웃으며 말했죠. 전화 끝났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요? 태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존슨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10분 기다리래요? 좋아요, 기다려봅시다. 10분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을 테니까. 존슨은 태수를 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회색 벽에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죠. 태수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존슨과 데이비드는 문 앞에 섰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
존스는 시계를 보며 웃었어요. 벌써 3분 지났네요. 아직 7분 남았어요. 태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존스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여유 있어요? 곧 추방될 텐데. 태수가 눈을 떴습니다. 존슨을 바라봤어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존슨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6분, 7분. 존슨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8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김태수 씨 어디 있어요? 당장 데려오세요. 존슨이 깜짝 놀라 문 쪽을 봤습니다. 데이비드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9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10분이었어요. 신문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5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공항 사장이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사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공항 사장은 숨을 헐떡이며 신문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남자는 평소 침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죠.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수갑 풀어요. 사장이 존슨에게 소리쳤습니다. 존슨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장님, 그게 닥치고 풀라니까. 사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존슨은 황급히 태수에게 다가갔어요. 손이 떨려서 수갑을 푸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찰컥 소리와 함께 수갑이 풀렸어요. 태수는 조용히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수갑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어요. 사장이 태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사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도 태수를 둘러쌌어요. 존슨은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사장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정장을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존슨을 노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분께는 존칭을 써야 합니다. 존슨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데이비드는 벽에 붙어서 떨고 있었어요. 정장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국방부. 그 단어에 존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장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15분 전 본부에 긴급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특전사 출신 참전 용사께서 이 공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고요. 존슨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특전사, 참전 용사.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래서 즉시 확인했습니다. 기록을 보니 이분은 정장 남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태수를 바라봤어요. 존경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미군과 함께 싸우셨고 수많은 미군 병사들의 목숨을 구하셨죠. 공항 사장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장 남자들도 경례를 올렸어요. 존슨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분을 범죄자 취급했어요. 수갑까지 채웠죠. 정장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존슨은 변명하려 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메달이 가짜인 줄. 가짜? 정장 남자가 태수가 들고 있던 메달을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건 진품입니다. 베트남전 참전 기념 메달이죠. 그리고 보세요. 정장 남자가 메달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름과 군번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가짜라고요? 존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데이비드는 이미 무릎이 꺾여 있었습니다. 정장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금 우리 차관보님이 오시는 중입니다. 직접 사과하시려고요. 차관보님이요?
공항 사장조차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작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분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거든요. 정작 남자는 공항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사장이 급히 태블릿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곧 영상이 재생됐죠. 화면 속에서 존슨이 태수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방을 거칠게 뒤지는 장면, 메달을 장난감처럼 돌리는 장면.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작 남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존슨이 태수를 조롱하는 장면에서는 분노가 느껴졌죠. 이게 보안 요원이 할 행동입니까? 공항 사장이 존슨을 노려봤습니다. 존슨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사과해서 뭐합니까? 정작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수에게 돌아섰어요. 불편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의자에 앉으시겠습니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 있는 게 더 편합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분노도 없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죠. 존슨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신문실 밖에서 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국방부 사람들이 왔대. 차관보님도 오신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존슨의 얼굴은 더 하얗게 질렸어요. 차관보, 국방부 차관보가 직접 온다니. 도대체 이 노인이 누구길래? 정작 남자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5분 후 도착하십니다. 공항 사장이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마중을 나가려는 거였죠. 정작 남자들도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어요. 손목에 수갑 자국을 보며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존슨은 그 모습을 훔쳐봤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존슨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평범한 불법 이민자인 줄 알았어요. 낡은 옷에 서툰 영어, 가짜 메달까지 모든 게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국방부 사람들이 직접 왔어요. 차관보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이 노인 한 사람 때문이었죠. 데이비드가 존슨에게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우리 어떡해요? 존슨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떡하냐고 물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거였거든요. 정작 남자가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아니면 커피라도. 물 한 잔이면 됩니다. 태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작 남자가 즉시 물을 가져왔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물을 마셨어요. 목이 말랐던 모양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3분, 4분. 밖에 소란이 더 커졌어요.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났을 때 어디 계십니까? 우렁찬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어였지만 권위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정작 남자들이 일제히 자세를 고쳤습니다. 차관보가 도착한 거였어요. 신문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로버트 케네디, 미국 국방부 차관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에 군인 특유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죠. 케네디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공항 사장, 정작 남자들, 존슨과 데이비드, 그리고 태수. 그의 시선이 태수에게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케네디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그는 큰 걸음으로 태수에게 다가갔어요. 메이저 킴? 케네디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메이저 킴. 태수의 과거 계급이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로버트. 태수도 영어로 대답했어요. 아까와는 다른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존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케네디는 태수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경례를 올렸어요.
정확하고 경건한 경례였죠. 태수도 답례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케네디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태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별일이 아니라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케네디가 고개를 돌려 존슨을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존슨은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케네디는 다시 태수를 봤어요. 태수의 손목에 남은 수갑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갑을 채웠다고요? 케네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어요. 정작 남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네, 차관보님. CCTV를 확인했습니다. 보안팀장이 CCTV를 보여주세요. 케네디가 명령했습니다. 공항 사장이 황급히 태블릿을 건넸어요. 케네디는 영상을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요. 영상이 끝났을 때 케네디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참으려 애쓰는 게 보였죠. 이게 미국 공항의 수준입니까? 케네디가 공항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케네디는 존슨에게 다가갔어요. 존슨은 벽에 붙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마크 존슨입니다. 존슨,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그런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합니까? 케네디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존슨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케네디가 비웃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비웃음이었어요. 당신은 메달을 받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메달이었죠. 그런데도 가짜라고 했어요. 저는 닥치세요. 변명 듣고 싶지 않습니다. 케네디가 손을 들어 존슨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태수에게 돌아섰어요. 메이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버트, 괜찮습니다. 젊은 친구가 실수한 거죠.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심각합니다. 케네디는 다시 존슨을 봤어요. 그의 눈빛이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케네디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설명하겠습니다. 케네디가 태수를 가리켰어요. 모두의 시선이 태수에게 쏠렸습니다. 이분은 김태수 소령입니다. 한국 특전사 출신이시죠. 1968년부터 70년까지 베트남전에 참전하셨어요. 공항 사장과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케네디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당시 이등병이었습니다. 20살 청년이었죠. 베트남 정글에서 첫 전투를 겪었어요. 케네디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옛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어요. 1969년 5월이었습니다. 우리 부대가 매복 공격을 당했어요.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왔죠. 케네디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는 거였어요. 저는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동료들은 후퇴하고 있었죠. 저는 그곳에 홀로 남겨질 뻔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케네디의 말에 집중했어요. 그때 이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케네디가 태수를 봤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저를 업으셨죠. 그리고 200m를 뛰어 안전한 곳까지 데려가셨습니다. 차관보님, 정작 남자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케네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죽었을 겁니다. 아니, 죽기 전에 포로가 됐을 거예요. 케네디가 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분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태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로버트, 그땐 당신도 나를 도와줬잖습니까? 서로 돕는 게 전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빚을 갚지 못했어요. 케네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빚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운 전우입니다. 케네디는 잠시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쳤던 거예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그런 분을 이렇게 대했다니. 케네디가 존슨을 돌아봤습니다. 존슨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존슨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는 차갑게 말했어요.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케네디가 공항 사장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 즉시 해고하세요. 그리고 인권 침해로 고발하겠습니다. 네, 차관보님.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공항 사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존슨과 데이비드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케네디는 태수에게 돌아섰습니다. 귀빈실로 모시겠습니다. 편히 쉬시다가 손녀분 결혼식에 가시죠.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케네디는 태수를 직접 모시고 나갔습니다. 정작 남자들도 뒤를 따랐죠. 신문실에는 존슨과 데이비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냉혹한 현실이 남았어요. 귀빈실은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부드러운 소파에 따뜻한 조명. 태수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케네디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녀분 결혼식이라고 하셨죠? 케네디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손녀가 올해 결혼합니다. 사위가 좋은 친구예요.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일이네요. 케네디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태수도 미소 지었습니다. 로버트, 당신은 어떻게 지냅니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도 건강하고요. 두 사람은 잠시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베트남에서의 힘들었던 날들,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들. 시간이 흘러도 전후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항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보고 드립니다. 케네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마크 존슨과 데이비드 스미스, 두 사람 모두 즉시 해고 처리했습니다. 퇴직금도 없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케네디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사장이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요. FBI의 인권 침해와 직권 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좋습니다. 케네디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케네디가 태수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메이저, 그들은 당신을 모욕했어요. 수갑까지 채웠고요. 그래도 젊은 친구들입니다. 기회를 주는 게 어떻습니까? 태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원망이나 분노가 전혀 없었어요. 케네디는 잠시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너무 관대하십니다. 로버트, 우리는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것을 봤습니다. 증오와 복수가 무엇을 낳는지 알잖습니까? 태수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항을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가족이 있을 겁니다. 일을 잃으면 가족이 힘들어지죠. 케네디는 깊게 탄식했습니다. 태수의 말이 옳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이저, 부탁입니다. 로버트,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태수가 케네디를 바라봤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케네디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부탁이라면 들어드리죠. 케네디가 공항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FBI 고발은 취소하세요. 대신 해고는 유지하고요. 네, 차관보님. 사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케네디는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공항 보안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세요. 업계에 알리세요. 알겠습니다. 사장이 물러났습니다. 케네디는 태수를 봤어요. 이 정도면 괜찮으시겠습니까?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버트.
제가 감사드려야죠. 케네디가 미소 지었어요. 그러고는 시계를 봤습니다. 손녀분 결혼식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택시를 타면 매니저, 제 차를 타시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케네디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태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귀빈실을 나섰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모두 경례를 올렸어요. 태수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케네디가 직접 운전했어요. 태수는 뒷좌석에 편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분이 많이 기다리시겠어요. 케네디가 백미러로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마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전화 한 통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태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아야, 할아버지다. 걱정했니?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공항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손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괜찮다. 작은 일이 있었지만 해결됐어. 지금 가는 중이야. 다행이에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고 태수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LA의 거리가 펼쳐져 있었어요. 한편 공항에서는 존슨이 개인 물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일했던 사무실이었죠. 이제 이곳을 떠나야 했어요. 데이비드도 옆에서 물건을 챙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팀장님,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존슨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건을 상자에 담았죠. 우리 정말 끝난 건가요? 존슨이 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데이비드를 봤어요. 끝났어. 완전히. 존슨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목소리였어요. 보안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랐어. 다시는 이 일 못해. 데이비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존슨은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틀렸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지. 존슨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낡은 옷을 입었다고, 영어가 서툴다고, 그래서 무시했어. 죄송합니다, 팀장님. 나한테 사과하지 마. 우리는 그 어르신께 사과해야 해. 존슨이 상자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15년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죠. 그 시각 결혼식장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어요. 손녀 지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아가 태수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태수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쁘구나. 할아버지가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지아가 태수를 꼭 안았습니다. 태수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어요. 결혼식은 아름답게 진행됐습니다. 태수는 자리에 앉아 손녀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봤어요. 케네디도 초대받아 함께 참석했습니다. 메이저, 행복해 보이시네요. 케네디가 속삭였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이 평생 기억에 남을 날입니다. 그 일은 이제 잊으시죠.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요. 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로버트, 오늘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울 게 많다는 걸요.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죠. 케네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도 이제 알았을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요. 결혼식이 끝나고 태수는 손녀 부부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사진이었어요. 그날 저녁 존슨은 작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낡은 옷을 입은 노인, 서툰 영어,
그리고 숨겨진 진실. 존스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으로 증명된다는 거리요.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순간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